네, 현재까지 분위기 봤을 때 오늘 양시장은 큰 변동 없이 일단 오늘 밤에 나올 CPI를 확인하고 가지 않을까,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 구간에서도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움직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코스피의 탄력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오늘 그럼 실시간 특징주는 누구와 함께 알아볼까요? 이주연 대표, 전덕하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개편하고서 또 이렇게 짝을 맺게 되었어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특징주 준비했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실시간 특징주, UAE 같이 갑니다. 효성중공업을 꼽아봤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한다는 소식 때문에 국내 기업 원전,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장 유독 더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경제사절단의 핵심, 대표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국가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얘기 많이 하셨고 기업에 대한 뭐 자율 경쟁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번 순방에 이제 한 100개 기업 정도가 같이 맞아요. 이렇게 함께 했는데 해외 투자 유치, 다보스 포럼도 이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해외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전, 그리고 방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그동안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UAE와 함께 협약을 통한 수출에 좀 중점을 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방산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주는 좀 판을 깔아주는 그런 상황에서의 계약을 맺길 원하는 건데 사실 100개 기업이면 그러니까 10개 기업이면 정말 무엇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구나라는 게 쉽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근데 100개 기업은 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을 위주로, 어떤 산업 위주로 봐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명확합니다. 네,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이번에 기사들 다 보는데 원전이 다 제일 앞에 써져 있더라고요. 원전이요? 네, 원전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좀 현 정부에서 원전을 많이 밀어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원전이 친환경으로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를 계속 늘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친환경,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해서보다는 원전 쪽으로 점점 더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뭐 사실 좀 원전에 대한 정상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많이 지연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그와 반대로 좀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면서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중동 쪽에서도 굉장히 또 이전에도 긍정적으로 나왔었던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을 그래도 좀 강조하고 있는 게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효성중공업도 지금 저희가 오늘 뉴스를 꼽아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번 경제사절단에 포함돼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좀 안 세워졌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00개 기업들 보면 컨텐츠, 원전, 방산, 인프라 정말 다방면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세대들은 벤츠를 탔는데 자식 세대들은 구르마를 끌고 다녀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제 석유라는 부분이 결국은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를 한다는 부분이나 UAE에서 지난번에 이제 일경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결국은 관광 인프라를 구성한다든지 제조업 강국으로 간다든지 새로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한 그런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노하우들, 우리나라 기업들을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그렇게 소개를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발전 설비 분야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에너지,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효성중공업이 하고 있는 사업도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 또 건설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뭐 그런 기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효성중공업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은 또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소 산업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잖아요. 효성중공업 올해는 조금 달라질까요?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전덕화 팀장은 이 종목에 네. 투자를 해보시겠어요, 올 한 해? 저는 올해 나쁘지 않은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매수 매도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신규 매수가 뭐 75,000원,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7만 원으로 좀 짧게 안내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글로벌로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 쪽 네옴시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사실 보면은 이제 천연가스를 사용한 히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천연가스 쪽은 조금 더 밀리고 친환경 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원전에 있어서는 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새로 부각되고 현 정부에서도 밀어주게 하고 있고 글로벌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국전력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가 좀 부진할지 모르더라도 결국에는 글로벌에서 나오는 그런 수요로 인해서 국내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고려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주연 대표님은 저희에게 효성중공업의 목표가를 네. 85,000원보다 훨씬 더 높게 주셨던데요. 네네. 길게 보시는 거예요? 좀 길게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발전 설비라든지 이게 중공업 사업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괜찮고요. 네. 물론 건설 부분에 이제 매출이 뭐 한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만 도급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리스크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수소 쪽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부의 로드맵이 2024년까지 이제 수소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3,000톤 규모의 수소 생산 공장을 이제 국내에 설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는 이건 이제 3만 톤 이상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올 연말까지 또 3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성장 가치 그리고 지금의 뭐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3.7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5,000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겠다. 올해는 확실히 달라진다의 두 분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12만 원의 목표 선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핵심 키워드는 원전, 에너지, 방산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특징 좀 만나보시죠. 금리 인상기 속 피난처로 풍력주가 오늘장 꼽혔습니다. 간밤에 미국 풍력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이제 풍력 타워 제조업체 이제 브루드윈드가 175만 달러 지금 수주 받으면서 어제 96.9% 급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수주가 결국에는 IRA 법안 정책에 이제 효과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 설치 수요 자체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연내 이제 수요 10기가와트에서 60기가와트로 거의 6배 이상 반등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국내 이제 풍력 업체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태양광이나 수소 업종들도 다 긍정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이런 애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장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이제 풍력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탑을 고르면 태양광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태양광의 저만 그렇게 시세가 생각해요? 태양광의 시세가 이제 뭐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실적으로도 봐주는 것 같던데. 그렇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또 큰 폭의 성장이 있었고, 네. 뭐 하나솔루션 같은 맞아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 풍력도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하면 사실 저는 이제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먼지가 낀다든지 네. 효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풍력은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풍력 오히려 신재생에서는 조금 더 좀 괜찮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그래도 이제 태양광도 좋지만 올해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는 풍력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고 전덕화 팀장님도 풍력을 가장 탑픽으로 보세요? 사실 뭐 시장에서 좀 시세 분출이 나온 게 태양광 풍력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태양광 풍력 애들이 조금씩 이미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져 있는 수소 쪽에 좀 수소. 관심을 가져보는 게 그것도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수소 쪽은 저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수소는 아직 나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올 게 굉장히 많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2배 이상 수소 생산 2배 이상 다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그리고 IRA 부양 인프라 부양책에 지금 집행 예산을 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소가 사실 좀 친환경 쪽에서 좀 뒤로 빠져 있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올 게 많은 수소가 오히려 지금 이전에 한번 튀었던 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보다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쪽을 본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에너지는 내가 관심을 안 보여주면 갑자기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막 가다가 네. 따라 사면은 꼭 물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간 수소 쪽을 보는 것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럼 개인적으로 풍력주 오늘 좀 상승할 때는 이 추세를 탈 때 살짝 비중을 줄여보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팔 것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게 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결국은 인류가 생존을 하느냐 아니면 소멸을 하느냐 하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요즘 그게 무서워요. 그렇죠. 에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그렇죠. 이제 뭐 조금만 온도가 더 올라가도 이제 네. 뭐 세상이 끝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빙하가 다 녹고 있대요? 그렇죠. 죄송해요. 네. 그런 부분 생각하면 진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원전이 뭐 이제 확대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게 뭐 단발성 어떤 테마가 아니라 긴 관점으로 성장을 하는 섹터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년간 그러니까 2050년까지 연평균 한 11.5% 정도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30년도에 뭐 228기가와트에서 2050년도에는 이제 1000기가와트로 이제 늘어나는데 유럽에 지금 현재까지는 풍력 타워들이라든지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투자가 계속해서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일반적인 단발성 테마들처럼 막 급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동반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뭐 저항권대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또 많이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면 싸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보고 하는 관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에너지주들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더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생존과 또 한 번 대두가 된다면은 단기적인 폭발적인 테마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하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특징 좀 만나보시죠. 덕산 네오룩스 실적 문제 없는 거죠? 이 OLED 계절적 성수기 영향에 하반기 실적 호조가 전망된다라는 덕산 네오룩스였는데
지금 또 주가가 살짝 추세 전환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당장의 그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 맞습니까? 사실 큰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1% 정도고 네.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다. 네, 좀 그나마 잘 버텼다라는 평가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또 내년 올해죠. 올해 1분기에 좀 계절적 이런 비수기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돌려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빠졌던 이유가 애플량 OLED가 좀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결국엔 투자 심리 악화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좀 일각에서도 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점유율이 적어지는 거는 어차피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다. 오히려 23년, 24년에는 좀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한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한번 악화됐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서도 전방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좀 뚫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좀 기대했던 사실 XR 기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거기에 미니 LED, 마이크로 LED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한번 또 돌려줄까라도 해서 저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미지근한 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부분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 디스플레이주가 대장주였던 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 스마트폰이 막 개화했을 때에는 네. 다 디스플레이니까 우리가 샀고 뭐 노트북이다 가전이다 그런 거 봤는데 네.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게 전장 쪽으로의 쫙 디스플레이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잠잠한 상황에서 뭔가 경기 침체라고 하니 네. 안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받고 있는데 이번에 애플이 자체 개발한다고 하니 이것도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그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주도주로서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중국에서의 그 LCD 시장을 뭐 디스플레이 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점유율을 뺏겨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역시나 OLED 시장으로 LCD에서 수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개편을 하고는 있으나 사실 중국 기업들이 또 OLED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조업 쪽에서 어떤 뭐 대단한 중국을 제치고 우리가 다시 디스플레이 시장을 1위로 탈환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애플의 뭐 그런 디스플레이 시장, OLED 시장으로의 진출, 뭐 예전에 럭스뷰라고 2014년도에 이제 애플이 인수를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 뭐 제조 공장을 갖다가 대규모로 지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어딘가에 수주를 준다든지 뭐 발주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완제품 시장에 완제품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소재 기업들은 제 생각엔 수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덕산네오룩스 오늘 하락한다고 뭐 물량을 늘리거나 그러진 않으실 겁니까? 일단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이나 전체 뭐 매출의 70%가 해외 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된 게 너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3만 원대 전저점 구간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대 전저점 구간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덕산네오룩스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분위기가 우호적인 분위기보다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분위기로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징주 설명 도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